W자산운용 노현복 부대표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3월에는 시장이 좀 주춤했고요. 4월 달 들어서 이제 이전에 전쟁 때 내려갔던 시장의 낙폭을 다 만회하면서 사상 최고치까지 갔지 않습니까? 4월 한 달 시장 동향을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3월 달만 해도 이란 때문에 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다가요. 네. 20%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4월에는 다행히 다 회복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기준으로 28% 코스피가 오르고 있고 코스닥은 한 11% 정도 오르고 있어서 네. 코스피 위주로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원인은 아무래도 잘 아시는 반도체 쪽의 실적이 크게 상향된 점, 그리고 저희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면서 이 뒷부분이 맞물리며 코스피가 재차 지금 신고가를 기록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항상 어제 센터장 한 분께서 그 얘기하시던데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쓸 때는 반도체 주도주도 있었지만 그 주변에 위성주 같은 게 좀 있었다. 같이 동반해서 가주는 섹터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던데 네. 이번에 그 동반주를 찾아본다라고 하면 오랜만에 2차 전지라든지 지금 조선이 좀 반등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데들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4월 달에 오른 섹터들이 네. 대표적으로 반도체도 있지만 말씀하신 2차 전지 그리고 조선도 오랜만에 지금 의미 있는 반등을 시작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섹터별로 가볍게 살펴보면요. 네. 반도체는 이제 잘 아시는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업체뿐만 아니라 삼성전기와 같은 MLCC, 그 외에도 후공정이나 오사트, 설계 쪽 이러한 다양한 반도체들이 다 같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가 또 오랜만에 반등을 해줬습니다. 2차 전지는 대표적으로 삼성 SDI 같은 업체, 아무래도 ESS 비중이 높은 업체들이 좋았었고요. 네. 그 외에 셀 업체랑 양극재, 동박 쪽도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공통점이 이제 ESS 쪽 데이터 센터향 매출이 증가한 점, 그리고 EV 판매가 그동안 좀 저조했었는데 아무래도 근본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좀 오르니 여기에 대해서 EV의 최근에 좀 반등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CATL이라는 이제 글로벌 기업, 중국 기업이죠. 여기서 이제 최근에 우리 전고체 행사를 했는데 좋은 효율을 보여주면서 이 부분이 추가로 부각되면서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국내 업체들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엔진 아마 어제와 오늘의 주인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어저께 최근에 현대중공업에서 힘센 엔진이 우리 데이터 센터형 네. 발전기용 엔진의 납품이 시작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시장의 진출이 기대되면서 조선뿐만 아니라 주요 엔진 업체들도 지금 이제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조선주를 단순히 우리가 이제 큰 배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AI와 관련돼서 가스터빈 돌릴 수 있는, 그러니까 전력을 생산하는데 돌릴 수 있는 엔진을 사용할 수 있는 회사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AI의 성장성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밸류에 포함될 수 있으니까요. 시장의 관심은 이제 그쪽으로 확 가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이제 시장의 고점을 썼으니까 고점을 쓰고 난 다음에 상승의 힘이 좀 약해질지 아니면 지금 증권사들의 얘기는 7천 이상 8천 5천 8,500까지도 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시장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이 다 올라와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좀 숫자를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을 좀 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실적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떤 데이터냐면요. 2월 말 대비해서 현재의 지수는 이제 다 올라왔는데 2월 말만 해도 합산 영업이익이 코스피 합산 영업이익이요. 당시에 네. 올해 605조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터지고 전쟁 이후에 지수가 20%까지 밀렸다가 지금 다시 반등을 했는데요. 현재 합산 영업이익은 이제 790조. 그래서 오히려 실적의 전망치, 올해의 실적 전망치는 30%가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반등한 거는 그냥 전쟁에 대한 회복으로 반등한 정도이고 아직 추가적으로 상향된 이 개선분은 이제 반영이 되는 구간으로 보여서 이러한 부분이 조금만 반영이 되면요. 가령 30%만 올라가도 7천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니 이러한 실적이 지금의 주요 포인트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전쟁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아까 605조에서 790조로 확 상향이 됐는데 전쟁 변수 때문에 주가가 이걸 반영 못했다라는 거죠. 도리어 빠졌다가 이제 제자리에 돌아온 정도의 수준이니까. 맞습니다. 네. 전쟁이 만약에 완전히 종전으로 합의가 되거나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이제 시장 본격적으로 그걸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건데 네. 어느 정도나 빨리 반영을 할까요?
네. 이게 또 중요한 게 사실 올해 실적은 좋은데 네. 좀 내년부터는 성장률이 둔화가 되고 내후년에는 원래 좀 피크가 아웃이 된다라는 좀 걱정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내년까지는 괜찮은데 내후년으로 가면 맞습니다. 성장률 둔화될 거다.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실적이 내년보다 내후년에 원래 빠질 거라는 전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불과 한 달 반 전만 해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제 이익들을 올해 이익뿐만 아니라 내년과 후년도의 예상 영업이익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지금 최근 이제 3월만 해도 그 저희 도표를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26년 즉 올해 605조에서 내년도에 689조. 그리고 내후년에는 630조로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기존 한 달 반 전의 전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게 다 상향이 됐어요. 보시면 이 빨간색 보시는 것처럼 올해 790조에서 내년엔 950조. 그리고 의미 있는 게 내후년에 980조로 내년보다 내후년에 실적이 더 좋다라는 게 돼서 내년의 실적 전망이 원래 절벽에서 오히려 내후년까지도 이어지고 이게 반도체의 사이클이 아무래도 생각보다 좋게 오래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여기에 좀 포함이 돼서 이게 최근 한 달 동안의 분위기로 보입니다. 하늘색 그래프하고 지금 그 핑크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그래프를 이제 모아서 보시면 되겠는데 2월 28일 날 이제 2026년, 2027년, 2028년에 대한 이익 전망치가 2027년 올랐다가 28년에 떨어지는 걸로 보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네. 이게 4월 지금 전망치로 보니까 꾸준히 오른다. 27년에도 오르고 28년에도 오른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가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시기를 좀 뒤로 미뤄도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최근에 실적 네. 내후년의 변화에서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반도체 호황이 더 길어질 것 같다라고 본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반도체 쪽의 이익 상승분이 가장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럼 반도체 실적들 업데이트를 좀 하죠.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도 실적을 발표를 했으니까요. 네, 최근에 실적 발표를 이제 많이 했는데요. 이제 네. 다 하이닉스까지 다 했죠. 그래서 요 일단 삼성전자부터 최근 이제 4월 초에 발표한 내용보다 업데이트를 드리면요. 삼성전자가 1분기에 아시다시피 57.2조 원으로 큰 서프를 냈습니다. 예상치를 36% 상향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의미 있는 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이익이 8배 성장하고 전 분기 대비해서도 3배 가까이 성장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이제 어저께 실적 발표를 진행을 했는데요. SK 하이닉스는 일전에 우리 마이크론이랑 삼성전자가 먼저 실적 서프를 보여줘서 네.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은 이미 추정치가 실적 발표하기 전에 꽤 올라왔기 때문에 딱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좋은 코멘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올해 HBM 완판을 이제 넘어서서 향후 3년 동안은 메모리의 수요가 공급을 이제 상회한다. 라고 이제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생산 능력을 상회하는 수요가 3년 동안 언급이 돼서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주요 포인트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불과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실적 성장률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올해 예상 영업이익 컨센서스가요. 우리 이제 3월 말 한 달이 안 됐죠. 네네. 그때만 해도 우리 파란색으로 보시는 것처럼 뭐 199조, 하이닉스가 165조였습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요.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 300조 이상, 그리고 하이닉스가 200조 이상으로 올라왔고, 그리고 최근에 레포트들은 전자 350조, 하이닉스 250조 정도로 계속 나오고 있는 와중에 또 이틀 전에 우리 모건스탠리에서 네. 레포트를 썼는데요. 거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400조 이상, 그리고 하이닉스는 거의 300조 가까운 이익을 볼 것으로 전망이 돼서 이러한 컨센서스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평균 내서 저희가 보여드린 건데 네, 맞습니다. 최근의 보고서들은 이거보다 훨씬 높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삼성전자 이 표로는 올해 306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 날 걸로 보는데 얼마 전에 외국계 보고서에는 400조까지도 언급되는 게 있다라는 얘기니까 네. 이 메모리 병목이 계속되고 있고 가격이 치솟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근데 이제 시장의 걱정은 그거던데요. 상승률 자체는 꺾일 거다. 그러면 주가는 그때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승률은 이제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처럼 올해 뭐 이렇게 100%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지속하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정말 연간 50%씩 10년 동안 성장한다면 네. 이제 PER 이제 멀티플 많이 받겠죠. 뭐 30배 이상을 받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쪽은 업황상 사이클이 있고 그동안은 사이클이 워낙 짧았기 때문에 PER이
지금 되게 이제 뭐 13배, 4배 수준인데요. 지금 이 실적이 이 사이클이 좀 길어지면 좋은 실적을 좀 더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으니 그래서 지금의 PER이 뭐 하이닉스가 4배 정도는 굉장히 저렴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이게 결국 장기 궁극 계약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영원한 사이클은 없으니까요. 언젠간 사이클이 죽을 텐데 이 사이클 구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좋은 점이고 이 구간에 따른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장기 계약들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맺어내느냐 이걸 또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엔 반도체 전방 산업은 이제 AI라고 봐야 되고 AI 서비스의 수요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데이터적으로 점검해 보면 이런 AI 호황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반도체 호황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를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최근에 이 AI 수요 좀 점검할 수 있는 데이터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제미나이 데이터를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미나이가 마침 최근에 그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라는 행사를 진행했고요. 이게 뭐냐면 구글에서 우리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고객들한테 즉 기업 고객에 제공하는 그런 연례 행사 같은 건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언급하기로 우리 이제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유료 사용자 수가 전 분기 대비해서 40% 상승했다고 언급을 했고요. 그러니까 한 분기만에 40%면 대단한 거죠. 회사들이 이 서비스 이만큼 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개인 그리고 말고.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요 계정이 원래 전 분기에 800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40% 올랐다고 하니 뭐 1,100만 계정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고요. 참고로 지금 현재 우리 제미나이의 유료 무도 구독자 수가 대략 한 7억 명이 좀 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게 이제 유료로 계속 이제 전환이 될 텐데 현재 구글 클라우드의 고객 중에 이미 75%가 AI 서비스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지표들을 봤을 때는 향후에도 유료로 전환하는 속도가 꽤 빨리 지속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제미나이보다는 클로드에 관심들이 더 많으셔서 맞습니다. 네, 클로드는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클로드는 일단 저희가 체감하기로도 저희 직원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이제 클로드도 같이 쓰는데요. 네. 최근에 막 데이터가 이제 컴퓨팅이 부족해서 토큰이 부족해서 뭐 막 데이터가 막 서비스가 갑자기 막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지금 수요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클로드도 마침 최근에 이 CEO께서 우리 ARR이라는 연간 반복 매출을 이제 공개를 해줬는데요. 네.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제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년 연말만 해도 약 90억 불이었습니다. 연간 반복 매출, 연간 매출 추정이요. 근데 이게 불과 올해 2월 달에 140억 불, 그리고 현재는 300억 불로, 그러니까 지금 이거 금액으로 환산하면 45조 정도 되는 금액이죠. 두 달 만에 2달 만에 100% 이상을 지금 클로드 매출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클로드라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에서 클로드 코드라는 이런 코딩용 프로그램, 그리고 여기 나가서 올해 연초부터 에이전트 AI가 네. 이제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게 현재의 진행 상황이고요. 참고로 이 클로드 코드랑 클로드 이제 최근에 이제 4월 7일 날 공개된 미토스를 비교해 드리면은 네. 클로드 미토스는 그러니까 클로드 코드는 이제 코딩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주요 개발자분들이 각 단계별로 다 지시를 하고 이거를 단계별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클로드 미토스는 이제 특이하게도 자율 에이전트, 그러니까 스스로 지능을 가지고 여러 단계를 가설을 수립하고 코딩을 짜고 이걸 또 계속 검증하고 최종 레포트까지 이런 작업을 스스로 막 몇 시간에 걸쳐서 진행을 해주는 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효율성이 높아지다 보니 이 부분이 토큰 처리에 대한 수요를 추가적으로 지금 상승시키는 이슈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마어마하게 AI를 아까 이제 그 엔터프라이즈 요금과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회사들이 도입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다시 한번 인력 구조 조정 얘기가 나오더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AI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뭐 자른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인력을 좀 조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겠다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력하게 보이고 있는데 이전에 우리가 그냥 단순히 대화형 챗봇에서 이제는 서비스형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네, 데이터 사용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우리가 이른바 토큰 사용량으로 보니까 토큰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지를 보면 정말로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한 전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저희가 좀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효용이 확실히 증가하는 게 저희도 이제 체감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미 개발단에서는 이게 체크가 됐으니 아마 구조조정도 발생을 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효율 관점에서 즉 투입 대비
산출이 워낙 좋고 가령 과거에 엑셀도 저희가 편의성에 효용이 있었으니 뭐 회계 부서가 이제 완전히 구조조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도 사실은 그 우리 자율주행이란 편리성의 효율이 극대화돼서 지금 현재 전체 전체 자동차 판매에서 신차 기준 전기차의 판매량이 30~40% 비중을 지금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런 AI 서비스는 결국 여기도 업무의 효율성의 연장선인데 이 부분을 크게 건드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확대가 되니 데이터 센터도 증가하고 반도체, 전력기기, 전력원도 증가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챗봇에서 단순 리서치 기능에서 에이전트 AI로 가면서 이 단순 리서치를 가진 분이 지능을 가지고 저의 권한으로 주요 데이터를 취합하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이번에 미토스처럼 이러한 에이전트가 더 복합화 되면서 앞으로 적용될 범위가 계속 무한대로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즉 효율이 실제로 증가했다는 부분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가 앞으로도 좀 이어질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저희가 쭉 나누면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뭡니까? 지금이야 이제 뭐 반도체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된다 그러니까 반도체다라고 해서 반도체를 보다가 이제는 뭐 전력이다 그래서 전력을 좀 보다가 이렇게 시장에서는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어떤 포인트를 가장 중요하게 보세요? 지금 이제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우리 1월 말에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캐펙스 가이던스를 제공했었죠. 네. 그때 다 같이 상향을 해서 빅테크 가이던스가 작년에 600조에서 올해 1000조까지 이제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 마침 또 이제 4월 말에 곧 있으면 이 빅테크 4개사가 또 실적 발표를 진행을 하고요. 여기서의 수요랑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이던스가 혹시 상향이 된다면 실제로 이 AI에 대한 수요가 지금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이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가 이제 오픈 라우터 같은 곳에서 볼 수 있는 토큰 처리량 데이터도 지금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같이 확인하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큰 처리량 데이터가 지금 나가는 이 그래프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냥 뭐 워낙 좀 작게 나와서 어쨌든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건 눈에 보이는데 네. 결국엔 토큰 처리량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데이터를 많이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고. 맞습니다. 네. 요 데이터는요 사실 이제 초기 데이터다 보니까 즉 뭐냐면은 주 개발자들이 사용을 해서요. 올해 같은 경우 에이전트 AI로 추가적으로 성장을 했고요. 네, 최근에 약간 정체된 걸로 보여서 네. 이걸 좀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가령 이제 클로드의 미토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클로드랑 직접 계약을 하는 거는 요 오픈 라우터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최근에도 구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리고 클로드에서 언급한 것처럼 토큰 수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나온 데이터에서 최근에 약간 이렇게 주춤하게 보일 거에 대한 네.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잡히지 않는 데이터가 있다. 네, 직접 맞습니다. 계약하는 것들은 잡히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직접 계약한 거는 다 그 회사들이 공개를 해주고요. 이 오픈 라우터에서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전력기기, 그다음에 ESS 업종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 집중됐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는 AI 이렇게 데이터 사용 많이 하니까 이와 관련돼서 처리해야 될 것들, 이른바 병목이 일어나는 섹터에 이제 우리가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반면에 이제 바이오하고 엔터주는 시장에서 완전히 약간 소외되는 듯한 느낌도 좀 있거든요. 네. 이런 현상은 좀 지속될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개선이 좀 될까요? 아무래도 두 섹터 간의 좀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말씀드린 뭐 반도체, 전력기기, 에너지 이쪽이 다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고 최전방의 AI 수요가 지금 확대되는 게 확인이 되기 때문인데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는 뭐 최근에 이제 일부 큰 기업에서 이제 노이즈가 좀 발생을 해서 주가가 하락한 부분도 좀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는 뭐 지금은 좀 주가가 좀 주춤하지만 네. 또 과거처럼 뭐 좋은 딜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딜들이 다 진행이 되면은 또 향후에 다시 뭐 좋아질 가능성도 열어놔야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엔터 같은 섹터도 최근에 좀 이제 주가가 쉬고 있는데 아무래도 반도체 대비해서 엔터 쪽의 실적 성장률 컨센서스가 올해 한 10% 정도 이익이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다 보니 네. 그 차이가 있어서 지금은 좀 상대적으로 소외된 부분이고요. 대신에 여기도 향후에 뭐 신인 아티스트가 이제 흥행을 하거나 아니면 글로벌 콘서트가 예상보다 잘하는 즉 성장도 좋아지고 예상보다 좋은 데이터가 나오면은 그때는 또 같이 관심을 받을 것 같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터는 나쁘진 않은데 상대적인 매력도에서 조금 밀려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연간 10% 정도 성장은 나올 것 같은데 반도체가 워낙 좋으니까 맞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시장에서 지금 명함도 못 내민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 신인 아티스트나 뭐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그럼 주가가 이제 약간 반등했다가 또 조정받고 이런 걸까요? 아니면 그 아티스트 때문에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은 할 수 있을까요? 아티스트가 이제 잘 돼도 그게 이제
구조적으로 잘 되는 부분이 이제 확인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반도체는 지금 AI 수요가 좋은 게 확인됐는데 요거는 또 구조적으로 쭉 갈 거라는 그런 좀 확신적인 지표들이 추가적으로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소외된 바이오하고 엔터 얘기를 좀 나눴는데 2차 전지 견해를 조금 더 들어보고 싶거든요. 2차 전지의 반등은 지속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2차 전지는 기존 결국 포인트는 EV의 판매량이랑 네. 그리고 이제 ESS 쪽이 잘 되는 부분인데 사실 ESS는 잘 되는 게 이미 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좋았는데 대신에 이제 이익 비중이 적다 보니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본체 부분인 EV 쪽이 판매량이 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서 대신에 EV 판매량은 또 지속적으로 판매가 확대가 되는 것을 좀 더 확인을 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행히 ESS 쪽은 발전원 근처의 네. 비상 전략 이제 이쪽이 워낙 필수적인 부품이고요. 한국에 있는 주요 기업들이 이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시장에 가장 관심인 조선 섹터를 좀 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AI의 테마가 이제 조선까지 묻었습니다. 묻었다는 표현이 조금 안 좋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실제로 그쪽 사업을 하는 게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시장은 그렇다면 밸류를 다시 부여하겠어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지금 마침 어저께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네. 이제 힘센 엔진이 이제 수출을 하는 그런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게 공시를 한번 봐주시면요, 그 현대중공업이 데이터 센터향으로 그러니까 처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엔진 발전기가요. 그리고 이게 비상 발전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발전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주 대상이 데이터 센터향인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핵심 품목은 현대중공업이 자체 개발한 힘센 엔진입니다. 이름도 네. 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수주 금액도 의미가 있습니다. 약 700메가와트시에 해당되는 6천억 이상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규 사업이 큰 데이터 센터에 진행을 하면서 그래서 그동안 좀 조선업들이 올해 주가는 상대적으로 쉬었었는데요. 이러한 신규 이제 진출이 이제 있다 보니까 최근에 어제 오늘 빠른 속도로 리레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뿐만 아니라 네. 이런 엔진 업체들도 지금 같이 어제와 오늘 이제 리레이팅을 하는 중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첫 사례가 나온 건데 네, 맞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와 관련된 사례가 HD 현대중공업 말고 다른 엔진 회사들도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저희는 이거를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전방의 흐름을 봐주시면요. 일단 AI 수요가 많고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는데 여기서 전력원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 대체 전력으로 원전도 있고 친환경도 있고 각종 이제 그 이슈들이 부각이 되다가 네. 이게 이제 찾다 보니 조선의 엔진사까지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근데 엔진은 기존에 바르실라라는 또 글로벌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은 요 엔진 발전소로 이제 납품을 진행하고 있고 여기도 마침 어저께 신규 데이터 센터향 공급 계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한 800메가와트 정도를요. 근데 이제 요번에 이 조선의 엔진이 처음으로 들어간 거라서 두 가지 의미가 있고요. 첫 번째는 엔진의 마진이 높습니다. 그래서 엔진의 마진이 높기 때문에 네. 조선사랑 주요 엔진사가 향후에 이 수주를 잘 받게 되면은 이익이 추정치가 저희가 좋아하는 추정치가 더 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첫 데이터 센터향으로 들어가는 거다 보니 그리고 이거는 구조적인 이슈여서 앞으로도 계속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져서 향후에 이익 추정치가 긍정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조선업의 네. 우리 빅테크향 매출 발생하는 부분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례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전력 수요가 너무 크니까 이거라도 지금 갖다 써야 되겠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장기적으로도 이 조선의 엔진이 지속해서 데이터 센터용으로 쓰일 건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바르실라라는 기업은 이제 원래 엔진을 만들던 회사인데 네. 그쪽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 즉 예를 들면 내구성이나 효용성에 대해서 검증이 됐고 또 납기가 빠르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조선용 엔진도 마침 조선 엔진의 특성상 그 가혹한 환경에서 24시간 가동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효율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 수단이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마침 딱 적합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래서 이번에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즉 그쪽의 수요랑 저희 쪽에 준비된 게 잘 맞물려서 이번에 진출한 거여서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조선 엔진 만드는 회사들도 이게 데이터 센터에 이용된다라고 하면 그쪽 향으로 이제 개발을 조금 더 만들겠죠. 그러다 보면 그 영역 자체가 조금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W자산운용의 노현복 부대표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